8월 18일장 개장했습니다. 어느새 8월 중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죠. 지난주 한 주 내내 코스피 코스닥이 강세를 보여줬고 말몰이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장 뉴욕 시장 그리고 일본, 중국 다 매몰이가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가가 오르고 국채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그 상승폭이 제한될 것 같은데요. 함께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2%대 강세 출발 성공했습니다. 일단 7,100선까지는 무난하게 붙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의 혼조세입니다. 큰 방향성 없이 863포인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매몰이가 가장 강합니다. 삼성전자가 3%대 오름세 28만 2천 원선 회복 성공했고요. SK하이닉스도 5.7%대 오름폭 173만 원선 터치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S7 종목들 전반적으로 강세 나타내면서 지수를 끌어주고 있는 양상들 포착되네요. 삼성생명과 삼성물산도 2, 3% 이상의 강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LG그룹 쪽부터 먼저 볼까요? LG이노텍이 현재 6, 7% 이상의 강세, LG전자도 동시효과 때보다 상승폭을 더 키워냅니다. 7%까지 상승폭을 키워내면서 긍정적인 흐름들, LG도 1%가량의 상승으로 출발됐습니다. LS그룹도 좋네요. LS가 현재 8% 이상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지주사 내에서는 가장 강한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목표 주가 상향 소식과 함께 LS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금요일에 이어서 3%가량의 추가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의 실적이 좋다라는 소식 덕분에 AI 하드웨어가 좋았고 엔트로픽의 지분을 들고 있는 SK텔레콤도 역시나 긍정적인 흐름들 포착됩니다. 그 외에 코스닥으로 함께 가볼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이 2%대 약세,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쉬어감고 있습니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같은 종목들이 빨간불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가장 강한 것은 하나마이크론과 파두입니다. 확실히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됐군요. 7월 수출 99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3% 늘어났습니다. 역시나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고요. 반도체 호황에 동월 역대 최대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승폭 자체가 얼마나 지켜지는지를 지켜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드렸었죠. 그 흐름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징적인 것은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정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JST나 같은 종목들 26%대 급등입니다. 일단 분위기 먼저 볼까요? 네. 일단 어제 우리장 휴장이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좀 메모리 기업들 위주의 시세가 좀 잘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연속성 있게 시초 반응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개장 초반에 외국인이 6,200억 정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8월 11일 기점에서 보면 외국인이 9조 한 5천억 정도 좀 매수를 했는데 지금 11일 기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기점에서는 10조 1천억 정도 순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고 한 5거래일 정도 연속적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최근에 외인이 현물과 선물을 좀 매수할 때 공교롭게 코스피의 상승폭이 안정적으로 또는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한 연속성들이 꾸준하게 좀 반영되고 있다는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7월과 좀 다른 양상이라면 반도체 수급 쏠림으로 인한 과도한 시장의 어떤 변동성들이 소폭 좀 완화된 점, 특히나 외국인의 점진적인 매수세 유입 부분들이 일단 지수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다는 점들은 아직 뭐 속단하기는 좀 이르지만 7월과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좀 비교적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증시의 따끔들의 흐름들을 보면 지난주에 100조 원대를 좀 이탈했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거래 대금이 소폭 증가했다는 것들을 좀 고려해 볼 때 지금 100조 원대에 대한 유지 여부가 당분간 좀 주시가 좀 되고 있고요. 신용잔고가 30조 9천억대. 지난달 한 일주 전의 흐름들을 보면 한 10조 원가량 좀 증발됐던 신용잔고가 최근 기준에서 3조 9천억 정도 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신용잔고의 또 증감 흐름들은 아무래도 코스피의 반도체 투톱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신용 공여율이 좀 더 증가되고 있는 요인들, 저가 매수의 유입과 함께 우리 신용잔고의 어떤 변동 추이도 향후의 어떤 수급 변동 안에서는
수급적인 어떤 부담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이점적인 부분들을 보면 오늘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기대 효과들은 뭐 엔트로픽에 대한 단기 기대감들이 좀 같이 좀 동조가 되면서 반영되고 있는 효과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변수의 요인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의 상방 유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폭 확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수급적인 어떤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지수의 어떤 연속성 관점에서는 일단 상당한 좀 영향으로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좀 발현될 수 있는 이슈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가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는 우려감들,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 연동 효과가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들의 상당한 좀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잘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1.3% 정도 하락하면서 일단 수급적인 또 기조가 조금 희비를 좀 보이고 있죠. 코스피가 오늘 257개 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574개 종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양상에서는 반도체 기업들 중심의 매수세가 좀 나오고 있는 반면에 그 이외 종목들은 소폭 조정의 약세. 코스닥은 하락 종목 수가 1146개 종목으로서 오히려 수급의 어떤 쏠림 효과들이 오늘 코스닥의 수급 정체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당연히 쉬었어야 하는 어제이고 네. 광복절 연휴니까 당연히 그랬어야 하는데 어제 사실 일본 시장에서도 그렇고 대만 시장, 중국 시장 모두 메모리 위주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두 자릿수의 급등세가 나타났는데 그걸 조금 못 누리네요. 일단 삼성전자가 3%대 SK하이닉스가 6%가량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재개장했을 때 살짝 빠지나 싶었는데 다시금 하락폭을 줄여내면서 10년물 기준으로 4.273, 2, 30년물 모두 5.3 위를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도 크게 빠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우리 시장에는 약간의 천장이 생기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3%까지 좀 낙폭을 키워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큰 스탠스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200억 원대 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화요일이지만 첫 거래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겠거든요. 미국에서는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FOMC 의사록 공개 요 정도 일정 있는 것 같아요. 뭐 보면 좋을까요? 일단 12월 결산법인들이 이제 오늘까지 반기 보고서를 좀 제출해야 되는데 지난주까지 발표됐던 실적에서 내용이 좀 좋았던 기업들이 오늘 선별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좀 이끌어가고 있고, 오늘 중소형주 종목들 중에서 실적 발표라는 종목들에 대한 실적 차별화로 인한 장중의 변동성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주가 지난주는 코스피와는 좀 다르게 비교적 견조한 수급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고, 반도체 투톱의 수급이 쏠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그 낙폭에 대한 영향들이 좀 제한적인 모습을 좀 보이면서 굉장히 좀 선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관건은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종료가 된 이후의 수급의 방향성인데, 오늘의 기조를 보면 아무래도 반도체 투톱의 수급 쏠림에 대한 영향을 소폭 좀 받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이벤트 효과가 좀 부재한데 일단 8월 26일까지는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그룹주의 로보틱스 사업 전략에 이어서 현대차 로보틱스 사업 전략에 대한 기대감이 로봇주 전반의 수급의 연속성들을 좀 만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슈는 매크로 변수에 대한 내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닝 시즌이 좀 종료가 좀 되고 나면 특별한 이벤트가 좀 없기 때문에 개별 장세에 따른 어떤 개별 장세에 따른 수급 흐름들이 재차 좀 만들어질 텐데, 코스닥 관점에서는 2차 국민성장 펀드라든가 코스닥 승강제에 관련된 세부 안건에 대한 발표 여부, 이게 저는 수급의 방향성들을 좀 가리는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를 보고 있고, 네. 반도체 투톱의 연속성들은 일단 엔비디아 실적 기조와 이 차기 가이던스, 종합적인 사업 전략에 대한 방향성까지를 좀 체크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과도하게 좀 하락했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이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이전 저점에 대한 확인을 좀 했지만 명확하게 우리가 삼성전자 30만 원대, SK하이닉스가 200만 원대를 좀 돌파할 수 있는 시그널에 대한 방향성은 주주환원 정책,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일단 전략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나오는 해외 IB들의 커버들을 보면 2027년도 캐펙스 투자가 굉장히 좀 크게 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예상했던 것들은 다소 보수적이거나
현상을 유지하는 선에서 좀 가지 않겠는가라는 전망들이 좀 나왔는데 네. 이런 기조가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메모리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좀 다시금 좀 발현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포트폴리오적인 측면에서 메모리는 꽉 쥐고 가야 되는 거라고 모두가 결론을 내셨을 거예요.